갑자기 그냥 꿈에 나왔대요.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일주 잘 지내냐고. 산책길 걸을 때도 같이 걷던 길이니까 못 걷고, 출근하는 길도 같이 갔던 데라서 못 가고. 네, 그렇게 지원님께서 일주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결국 일주가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. 일주가 무지개의 다리를 건넌 게 언제인가요? 2020년 10월이요. 한 2년 조금 넘었네요.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는 그 순간에 곁에 있었다고요.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일주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틴 것 같다. 병원에서 마지막을 있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. 그렇게 또 이틀이 그냥 지나고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깨워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갔죠. 그 당시 그 심정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그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? 그 전에 혹시 모르니까 많이 찾아온 거예요. 장례식장이 어떻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지 찾아봤는데 떠나고 나서 바로 데려가면 진짜 한순간에 제가 되는데 72시간 아니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하루만 데리고 있자라고 해서 그 하루 동안은 그때 사실 옆에 있으니까 안 믿겼죠. 그러면은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일주가 장례식장으로 이제 갑니다. 네, 그때 좀 실감을 하셨다고 해요. 장례식장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눈앞에서 이제 화장하러 들어갈 때 안에 이렇게 넣어놔서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? 아니요, 크기가 안 맞아서 관이 없었어요. 그러면 그냥 그 누워있는 그 그냥 모습으로 그냥 들어갔어요? 그러니까 일주가 커서 관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제 보여주고 눈앞에서 들어간 거죠. 저희 집 강아지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저도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유골함도 맞는 크기가 없어서 사람 유골함으로 이렇게 담았다고요. 40kg여서 맞는 사이즈가 없다. 그래서 이제 급하게 거기서도 알아봐서 사람 유골함에다가 이제 담았다라고 해서 줬죠. 일주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좀 직전에 이제 사람들 꿈에 나왔다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키우던 애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돌봐주던 사람들도 있고 챙겨주던 사람들도 있는데 갑자기 그냥 꿈에 나왔대요.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일주 잘 지내냐고. 근데 이제 떠났다고 말을 하니까 그걸 듣고 또 온 거죠. 일주가 사람들 꿈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간 거네요. 오라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. 자기 마지막 보러 오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게 천사 같은 일주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원님께서 펫 로스 증후군을 어떻게 겪으셨나요? 펫 로스 증후군인지도 몰랐어요. 산책길 걸을 때도 같이 걷던 길이니까 못 걷고, 출근하는 길도 같이 갔던 데라서 못 가고, 그리고 차가 또 일주한테 맞춰서 이용을 했던 차여서 골든 리트리버는 레이에 태워야 뒷자리가 넓고 차체가 낮아서 잘 탈 수 있다. 그래서 그 차를 몰았던 건데 뒤에 항상 타고 있는데 없으니까 시동을 걸 때 눈에 보이니까 울고, 차 타고 갈 때 길이 똑같으니까 울고, 모든 슬픈 음악을 들으면 다 일주 얘기 같은 거. 그래도 현재 차도 지금 못 바꾸고 계신다고 2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도. 경차니까 사고 나면 크게 다친다 부모님이 그랬는데, 그 차를 바꾸면 그 차에서 가끔 일주 털이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못 바꾸고 있죠. 펫 로스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우울한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제가 다른 펫 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몇 가지 사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.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에 불면증이 생겼습니다. 잠이 안 와서 말똥말똥 천장을 바라보면 반려견과 늦은 밤 자주 산책을 했었던 기억이 계속 나서 잠이 더 안 옵니다. 삶의 의욕도 없어져서 입맛도 많이 없어졌고 무엇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외롭습니다.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심한 우울증, 무기력증 등이 생겨서 고통스럽습니다. 슬픈 생각과 우울감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질까 봐 두렵습니다. 이렇게
또 펠로스 증후군과 관련된 사연 몇 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. 지연님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떻게 현재는 좀 극복하셨나요? 아니요, 못한 것 같아요. 아직 일주 인스타를 못 봐요. 지연님께서 일주만을 위한 인스타 계정을 따로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. 교류를 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일주가 떠났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아직 그 댓글도 못 봤어요. 일주 그 유골함을 가지고 여행을 가셨다고요? 원래는 일주랑 같이 가려고 잡아놓은 여행이었는데 못 가니까 그래도 이제 보여줘야겠다 해서 데리고 간 거죠. 예전에는 40kg니까 들고 못 가는데 유골함이니까 충분히 들 수 있다고 그래서 맞는 사이즈 가방을 메고 여행을 갔다 왔죠. 그렇군요. 간혹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. 펠로스 증후군은 다른 반려견으로 극복할 수 있다. 아마 못하지 않을까요? 왜냐면 그 강아지한테 기존에 있는 강아지를 투영해서 보거나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내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한 상태에서 데리고 와야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이렇게 펠로스 증후군에 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 순간 펠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혹시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사실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많이 울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추억하면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기를 견디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오늘의 게스트 이지연님을 모시고 반려견과 그리고 펠로스 증후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속은 좀 후련해지셨나요? 전 제가 안 울 줄 알고 나왔습니다. 오히려 시원하게 우시고 좀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타임을 한번 가져볼게요. 종이를 구겨주세요. 감정 쓰레기 버려주세요. 네, 감정 쓰레기 버리기 성공! 저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울 줄 알고 나왔고 그래도 나름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셔서 극복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일주를 생각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